도움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아침에 알람을 들으면 바로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5분만 더 하다가 50분 더 자는 스타일인가요? 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 맞구나. 네.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 더 잔 적도 있고. 바로 일어나는 편은 아니군요. 네, 바로 일어나려면은 네,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알람 맞추면 바로 일어나요. 정말 궁지에 끝까지 몰릴 때쯤 되면은 바로 네네. 일어나는구나. 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알람 한 번만에 잘 못 일어나서 알람을 보통 아침에 7개 정도를 오, 맞아. 해놓고 한 5개 때쯤에는 이제 이게 위기 의식이 느껴지면서 일어나거든요. 네. 5개쯤 됐을 때 네. 일어나는군요. 향원 씨는? 저보다 나아요. 저는 한 20개 맞춰놔요. 20개 맞춰놓고 네. 저는 이제 한 10개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살짝 정신을 차리면서 출근 준비를 하죠. 각자마다 확실히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모실 선장님은 어떤 대답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장님, 네. 선장님께서는 알람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십니까? 저는 알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알람이라는 거를 써서 그다음에 그걸 뭐 좀 몇 개를 해놓고 다시 깨우고 뭐 이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 그 루틴을 하면 자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이게 왜 안 되는데? 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게 왜 그 안 돼 이유는 아닙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알고 자기 네. 그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저는 이제 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뭐 막 허둥지둥 뛰어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우와. 저는 만약에 선장님처럼 알람을 안 맞추고 잤다. 네. 눈 떴는데도 밤이에요. 다시 원점의 자리로. 다시 밤이에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밤. 알겠습니다. 사실 선장님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알람 없이 늘 일정 시간에 깰 수 있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훨씬 대다수일 엄청 것이라는. 많을 거예요. 네. 하루를 풍부하게 사시는가 보죠. 일을 많이 하시니까. 네.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 같은 분들을 위한 강의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꾸물거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다 나야. 나요. 저도 선장님처럼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을 잘 알려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이 활활 타올라요. 그제서야 그래서야 뭐야 큰일 났다 하면서 하는 그때 스타일이거든요. 열정이 타오르는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몇 가지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생각은 많이 하죠. 맞아. 어떤 걸 하면 스트레스도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많이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초치기 하는 사람들 네. 진짜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갔던 때 이럴 때 내가 몰아치기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던 그 단맛 있잖아. 이런 네. 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때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 마지막 순간 몰아치면 된다 생각하는데 미루고 미뤘어요. 네. 그 전날은 정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정신이 막 정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루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한을 맞추면 좋은데 기한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민폐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맞아. 신뢰도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도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서 뭔가를 새로 해보려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일 열심히 땡깁니다. 열심히 해. 근데 4일째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4일째 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런 텐션이 다음에 떨어져요. 안 나갔어요. 만약에 운동도 3일 했는데 4일째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나갑니다. 맞아요. 이게 흐름이 끊기면 헬스클럽 이런 거 끊어놨다가 앞에 며칠 나갔다가 나중에 안 나가고 나중에 락커 뺄 때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2개가 분비가 돼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우리를 좀 각성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코르티솔. 우리를 좀 완화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호르몬에 분비되는 기간이 대충 3일입니다. 3일까지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 일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4일째가 되면 얘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널뛰기 하듯이 3일 하면 4일째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3일 하시면 4일째는 쉬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3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3일은 첫 번째 3일과는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피아노 연주를 한다면 첫 번째 했던 연주보다는 조를 바꿔서 약간씩 변화를 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하고 쉬고 3일 하고 쉬는 걸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3일짜리로 한 30번 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충분하죠. 중요한 건 이어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일을 미루는 스타일인지 이거를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점수 좀 여쭤볼까요? 어떤가요? 저는 15점입니다. 15점이요. 네. 네. 저는 16점이 나왔습니다. 16점. 네. 저도 15점이요. 오, 세 저희 분 다. 어때요? 네.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점수 높은 게 좋은 줄 알았네.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어. 일단 10점보다 적다.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와, 겁니다. 시간 관리도 잘 되고요. 대단해.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는 분들, 네. 커트라인 여러분들 걸렸다, 해당이죠? 경계경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하셨죠? 네, 밀리고 있어요. 17점 이상 없으시죠? 네, 16점에서 걸렸어요. 15, 15, 16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지금. 17점부터 25점까지는 공습경보입니다. 이 경우는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보신 분들 중에 내가 10점보다 이하이다 이럴 경우는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시간을. 그 다음에 보통은 아마 11점부터 16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들 중에 조금씩 내가 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17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습관으로 되어 있구나. 그 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5 항목 중에요. 사실 2번이랑 4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동적인 성격의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4번도 같은 결의 이야기죠. 비슷한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없거든요. 충동적이거나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보기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그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스타일인지. 모든 게 다 높아 그런 게 네. 아니라 꾸물거리는 뇌에도 스타일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막 집중력이 떨어져서 꾸물거리는 건 아닌데. 보통은 실패를 하게 되면 되게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많은 저 화심이 사람일수록 나서. 그래서 그게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의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꾸물거림의 특성과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종의 개인적으로 저 점수에서 네. 프로파일처럼 특정은 높고 특정은 좀 낮고 네.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죠. 저희가 셋이 다 점수가 비슷하지만 문항별 점수가 다 너무 다르죠. 너무 장난하게 달라요. 다르죠. 그게 네. 개인차가 존재해요. 신기하다.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꾸물이 중에. 우리는 서로 다른 꾸물이. 네. 꾸물이. 우리 다 서로 다른 어떤 꾸물이. 종류의 나무늘보인가. 네, 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제 공통점은 그래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계획 자체를 안 세운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가 지금 이 피터 골리처라고 하는 저 학자가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꾸물거리는가? 첫 번째 사람은 계획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몰라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시작을 안 해요. 저요. 거기에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계획은 세워요. 계획은 나름대로 하는데 막상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맞아요. 이게 그 일종의 저항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일도 시작은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해요. 여기다, 여기다. 꾸준히 안 되는. 약간 여기죠. 네, 조금 찔립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런 분들은 그 필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순간 지나가게 되면 약간 그게 그 좀 달라지는 느낌이 그렇게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드물지만 네 번째 단계인 완수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미진하고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끝이 안 난 것 같아서 자꾸 더 들여보고 고치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밀리는 사람. 완벽주의자다, 완벽주의. 일종의 완벽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수 지연이라는 게 있고요. 되게 이렇게 완수 단계까지 지연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 평가를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네. 되게 후회하게 되죠. 맞아요. 또 미뤘다. 또 미뤘어. 일찍 시작할 걸.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나한테 취약한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지금 미루는 건데요.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을 바꿀 때가 됐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92%이다. 시작하면 거의 다 한 거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첫째 주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죠. 미루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언젠가는. 버티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 주차에 그걸 안 했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주차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자기 네, 이제 해야지. 두 번째 주차에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92명은 못했어요. 아예요? 네. 첫 번째 주차에 할 일을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주차에 일을 할 확률은 80% 넘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일단 해야 되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면 계획을 잘 세우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 많이 해요. 집 근처로 갈까? 아니면 직장 가까운 데로 갈까? 한 달짜리를 끊을까? 횟수로 끊을까? 맞아. 3개월을 끊을까? 그다음에 그 끊고 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깔맞춤을 합니까? 새로 옷을 운동복을 아래 위를 다 깔맞춤을 하고요. 멋지게 계획 다 세우잖아요. 그다음 며칠 안 나가요. 그게 뭐냐면 앞에 준비 행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착수 지연 말했지만 시작할 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때에 따라서 변화는요. 생각이 많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은가? 네,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이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리를 적는데 한 가지 이렇게 팁은 뭐냐면 만약에 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보다 이틀 전으로 마감 기한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월 28일로. 여유를 좀 두라는 네, 건가요? 이틀이.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라.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감 기한을 너무 딱 맞춰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정할 밀릴 시간이 수가 있어요. 없죠. 수정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장염 같은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상치 않은 일이 맞아, 생기게 되면 맞아. 그거를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자체를 여기 데드라인을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D-2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장님, 진짜 꼬물이들은요. D-2로 체크를 해야지 해서 다이어리에 그날 해놨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진짜 디데이는 이날이라는 거.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무시할 수도 예,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죠. 많죠. 만성적인 꾸물이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지금 저기 적어놓기는 6월 28일로 적어놨지만 아직도 이틀이 더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왜 이틀을 말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틀의 여유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행복감을 준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카운트다운을 역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 실제로 근데 그때 그냥 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돼요. 아. 많이 하는 심상은 우주선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때 5, 4, 3, 2, 1 그러면 불꽃이 탁 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럴 때 5, 4, 3, 2, 1 시작. 하면서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확 일어나.
예, 만약에 이제 그 저 상사한테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기 되게 뭐 귀찮게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도 문 앞에서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아. 마음속으로 5, 4, 3, 2, 1 똑똑. 와. 근데 이게 저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심상을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특히 내가 미루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릴스, 쇼츠 이런 도파민 중독이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의 도파민 중독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시간 정도를 나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건 필요하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 두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니까 또 선장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꾸물거린다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꾸물거린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뭐 일을 질질 끈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너무 빨리 쳐내고 막 다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성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그 학습하는 거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뭔가 나한테 좋은 느낌들이 축적이 됐겠죠. 보통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란 내가 환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방 청소부터 해라. 맞아요. 내 주변 청소부터 해라. 왜냐면 딴 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꾸물거림에 대해서 여러 꾸물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꾸물이들이 꾸물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시작하라. 생각은 이미 충분하다. 두 분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정말 뼈 때리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꾸물이들이 오늘 보면서 좀 뜨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게 아니라 다 하지 다. 오늘 우리 향원 씨나 우리 선장님한테도 계속 들었지만 이 작은 성취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교육에서도 어떤 큰 과제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좀 세분화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작은 성취감이라도 얻으면서 계속 원동력을 얻어가면서 결국 큰 거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꾸물이들도 일단 시작하라. 그래서 일단 시작하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어. 민기적. 네, 그래서 민기적이라도 움직이면서 맞아. 좀 시작하라. 네, 그래서 민기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도 노려보기를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민기적이 모여서 기적이 된다. 아, 그럼요. 좋습니다. 인욱 씨는 어땠어요? 뭐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 습관을 고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66일, 250일 뭐 이렇게 걸리는데 너무 큰 목표를 세워 놓고 바꾸려고 하니까 실천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좀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 코치도 화이팅! 파이팅! 알겠습니다. 다들 꾸물거리다가 후회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습관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 결심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라! 시작하라! 그냥 하자! 네, 좋습니다. 움직여라! 네. 오늘 보물지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